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뵙겠습니다. 예.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네. 예. 개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최근에 뜨거운 이탈리아 얘기를 잠깐 하기 위해서 급히 초대됐습니다. 저는 그 몇몇 언론에도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온 구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탈리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웬만하시면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테지만 예. 또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팟캐스트 오프사이드에도 출연했었고 여러 번 했었고요. 예. 또 한 게 뭐 있죠? 저기도 나갔었죠. 그 포토에도 저기 예. 동환형 대신에 잠깐 1회 진행했었었죠. 예. 그리고 그 정말 세리의 골수 팬들만 들었지만 깔초 에스프레소라고 팟캐스트, 예. 이탈리아 전문 에스프레소가 아니죠. 팟캐스트도 했었었고요. 예. 뭐 나름 이탈리아 축구를 컨텐츠로 하긴 했는데 저것도 했었잖아요. 그 알베르토 칼럼 번역. 그렇죠. 예, 알베르토가 네이버에 썼던 칼럼을 제가 번역을 했었습니다. 예. 훌륭한 번역이라고 정말 그 이제 댓글로 칭찬이 자자했었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이탈리아 축구 컨텐츠 이야기가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오늘 예. 독서 축구를 통해서 찾아뵙게 됐고요. 김현민 기자님과는 그 팟캐스트 오프사이트 때부터 이렇게 인연을 좀 맺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뭐 팟캐스트 하기 전부터 알고 있긴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팟캐스트 하게 되면서 이제 연결되고 많이 보게 되고 그랬던 거죠. 네. 예. 어쨌건 예. 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예.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저도 해야 되나? 아니. 알려주지 예. 않으셨는데. 네, 이런 거 잊지 마 주시고요. 이번엔 근데 그 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고 하나 있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황덕현 해설위원이 이제 8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2019-20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하고 이제 분데스리가 시즌 프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시즌 개막에 앞서서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걸 라이브 방송하려고 하거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려고 하니까, 예,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예, 그만 보러 오시면은 저희가, 예, 새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와, 독일 분데스리가 시즌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친구를 부른 이유는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 그러자라도 한 줌밖에 안 되는 이탈리아 축구 팬들인데 참 더더욱 한국에서 이탈리아 축구 팬질하기가 예. 힘들어졌습니다. 예. 유벤투스 사태에 대해서 예, 뭐 딱히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맞다. 피오렌티나 팬이죠? 예, 그건 더더욱 싫어하겠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이탈리아 피렌체를 이제 그 홈으로 하는 피오렌티나라는 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옛날 그 로베르토 바조 강탈 사건 때부터 전통적으로 이 피오렌티나랑 유벤투스는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더비 말고 그냥 더비가 아닌 상대 팀으로서 싫어하는 거로는 아마 제일 강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벤투스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이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 또 이 유벤투스 사태가 좀 그러잖아도 정말 우리 이탈리아 축구 팬들 정말 한 줌이거든요. 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탈리아 축구가 인기가 많긴 해요. 옛날에는 워낙 그 이탈리아가 최강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조차도 축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탈리아 팬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지금 이제 뭐 해설하시는 뭐 1세대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박무성 위원이나 뭐 서영욱 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처음에 해외 축구 입문은 다 이탈리아 축구를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최강팀을 싫어요. 최강팀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약간 언더독 성향이 있죠. 성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도르트문트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 전 브레멘이죠. 아니, 브레멘 팬인 건 아는데. 그다음에 뭐 약간 그런 거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AC 밀란이 최강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루드굴리트 있고 반바스텐 있고 하던 시절. 그래서 저는 그때는 유벤투스가 AC 밀란의 대항마인 줄 알고 처음에 AC 밀란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AC 밀란이 원래 최강이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이제 피오렌티나로 루이 코스타 때문에 갈아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작은 세리에 A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축구 봤을 때. 저희 때는 항상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거의 뭐 이 칠공주 시절 뭐 파르마, 라치오, 로마 뭐 이런 팀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던 시절이었죠. 해외 축구 자체를 보려면
원체 강팀들이 많았고 80년대는 진짜 특히 그랬죠. 80년대는 뭐 더 할 나위 없이 예. 그냥 이탈리아 축구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예. 이 해버지께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제 이탈리아 축구 그 당시에 또 해버지께서 이제 맨유로 가시면서 또 그때는 이제 이탈리아는 또 이제 그 이탈리아 축구의 가장 큰 흑역사였죠. 이 칼초폴리 사건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몰락하게 되고 팬들도 많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축구가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어쨌건 예, 본 방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 그러니까 뭐 거가 유벤투스 사태에 대해서는 뭐 취재하신 많은 기자분들의 뭐 얘기들도 많이 있고 예, 그 이미 뭐 공중파까지 탔잖아요. 뭐 그 JTBC 뉴스룸에서도 때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워낙 뭐 다들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이제 구지훈 구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예, 워낙 이탈리아어나 이런 거에 강하시니까 예, 과연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이제 논란의 그 사리 감독 인터뷰. 그거 가지고 안 그래도 오센하고 인터뷰 하셨죠? 이게 이탈리아 축구의 작은 이벤트라도 있으면 이제 제가 몇몇 가끔씩 인터뷰를 따긴 하는데 태어나서 가장 많이 어제 그 언론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매체에서 인터뷰를 저 3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디 있어요? 맨 처음에 뭐 SBS 왔었는데 그건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거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오센하고 인터뷰하고 또 한 군데는 기사를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한 3군데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 이름을 달고 기사가 나간 건 이제 오센만 나가게 됐죠. 어쨌건 그래서 사리 감독의 인터뷰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사리 감독의 인터뷰를 이제 그리고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리 감독의 인터뷰를 이제 그 소재로 잡은 이유는 이제 사리 감독의 인터뷰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그 알베르토 몬디가 이제 그 사리 감독의 인터뷰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사리 감독의 그 말을 이제 몇 개를 이제 의도적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를 빼먹고 통역을 하지 않았고 그 통역하지 않은 내용이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다시 여러 가지 뭐 한국을 낮춰봤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사리 감독의 원 인터뷰 그 문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고 현지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그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온 거는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입니다. 네,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이제 뭐 스포츠나 축구 관련해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언론들이 이제 뭐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 그리고 약간이 아니죠. 좀 많이 친 유벤투스 성향인 투토스포르트. 보통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일로마니스타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로마 쪽이긴 한데요. 또 주로 메인 일간지로 치면은 코리에레와 가제타를 꼽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가 좀 집중적으로 기사라든지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판인 거죠? 인터넷판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사리 감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호나우두가 이제 직역을 하자면 굉장히 피곤해서 많이 화가 났다. 그래서 좀 평정심 있게 좀 팀을 좀 분위기 있게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고 팀을 운영하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6일 동안 이제 싱가포르와 중국과 한국, 그러면서 또 3경기를 치렀죠? 3경기를 치렀죠. 3경기를 치렀고, 그것도 거의 정말, 경기 치르면 날아가고 또 날아와서 입국해서 또 경기 치르고 정말 이게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맞고, 그리고 또, 물론 그 와중에 베르나르데스키처럼 이제, 그거는 다 풀타임 뛰는 선수. 그러니까, 호날두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프로 선수하면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이제 이탈리아 돌아가가지고 구단한테 막 항의하고 추가로 페이를 요구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이제 프로 정신이 있는 프로 선수인 거죠. 본인이
물론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자기가 소속된 팀이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이벤트고 또 자기들이 이제 돈을 받는 입장인데 그렇게 와서 자기가 근육이 뭉쳤다고 해서 이렇게 경기를 뛰지 않는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프로 선수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 근육이 뭉쳤다는 얘기들 나온 거 자체도 약간은 좀 그게 그냥 변명성에 가까운 멘트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리 감독이 그냥 어떻게든 얼버무리려고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냐면은 액션들을 취했어요. 호날두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황덕은 해설위원이 킴 매니저를 하고 있거든요. 킴 매니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도 막 이제 카톡으로 얘기들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스타킹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 주위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스타킹 찢는다는 게 무조건 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뛰기 전에 준비할 때 그 자세인데 그걸 했다는 거는 그래서 황덕은 해설위원이 그러다가 저한테 그날 저희가 지난 그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호날두 나오겠는데? 딱 이런 거예요. 제가 갖고 야 이제 끝나기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언제 나오냐고 몸도 안 풀었는데 딱 이랬는데 어쨌건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킹을 찢는다든가 가장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였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축구화를 신고 있었던 점 이제 박문성 위원님의 그 글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근육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음 뛰지 않을 거라고 미리 얘기가 되어 있고 어쨌든 만약에 자체적으로 뛰지 않을 거라고 했다면 신발 자체도 그런 근육에 부담이 가는 축구화를 신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운동화라든지 아니면 편한 신발을 신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축구화를 신고 있었고 스타킹을 찢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호날두가 이제 뛰려는 어떤 그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쪽에서 제출한 그 자필로 제출한 그 출전 명단에도 분명히 호날두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체 그 기자단한테 그 전해지는 그 출전 명단에도 그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출전할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그걸 떠나서 예전에 벤치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벤치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교체 멤버라도 쓰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쨌건 저는 근데 계속 뛰기 싫어 이게 강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후반전 들어가니까 국내 팬들은 야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45분 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후반 시작할 때 45분 보려고 40만 원 드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날두 야유 들으니까 아이씨 나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 딱 이것도 이제 또 나가볼까 하면서 스타킹 딱 찢었는데 또 메시 하니까 나도 안 나가. 딱 그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저도 이게 근육에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루 전에 이제 말로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이제 하루 전에 출전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애저녁에 벤치에 앉지 않거나 다른 VIP석이나 이런 방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으면 사인회 참여를 갔어야죠. 사인회라도 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호날두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이걸 편을 든다거나 쉴드를 친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리 감독의 그 어떤 언론 인터뷰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번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이제 물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밝혀져야겠죠. 이제 라페스타 더페스타였죠. 더페스타 측의 계약서라던가. 라페스타는 이탈리아 수준. 라페스타 제가 좋아하던 식당 이름인데 죄송합니다. 이 더페스타 측의 어떤 계약서 상황이라든지 이제 JTBC에서도 이제 그 계약서를 공개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제 사리 감독의 인터뷰, 그다음에 이 호날두의 필드에서의 어떤 이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캡처한 장면인데요. 이제 지금 다들 이제 TV로 보셨겠죠. 이게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인판티나 이제 벤치에 앉아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문장은 이제 라코레아 한국이겠죠. 한국이 이제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지금 2,400명? 2,400명인가요? 총 이제 집단 소송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움직임들을 이제 지금 보시는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측에서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이 기사들을 내고 있고요.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옆에 뭐 선수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앉아 있는 얼굴 표정 자체가 예. 심히 불쾌한 표정이에요. 이게 뭐 딱히 그러니까 이 뭐 기사들 이따가도 보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뭐 많이 피곤했다. 뭐 물론 피곤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 보시는 장면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어떤 단순한 어떤 그 피지컬한 피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약간 그의 여러 가지 기분 나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모여서 이번 사태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물론 이건 더 페스타 쪽에서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SBS에다 했나? 아마 그랬을 거야. SBS에다 공개한 그 녹취록에 따르면은 그 사람이 그 유벤투스의 어떤 관계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은 선수들도 몰랐다. 팀 동료들도 호날두가 출전 안 하는지 몰랐고 네. 그래서 호날두한테 출전 안 하냐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물어봤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예. 네, 지금 이제 그 보시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캡처한 기사 장면인데요. 이제 뭐 큰 내용들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이제 로날도 수드 코레아노 카오스 한국에서 그 혼란을 일으켰고 뭐 이번 그 친선전에서의 어떤 그 논쟁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뭐 이러한 얘기들인데요.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그 제가 약간 이제 블록을 쳐놓은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제 앞부 블록을 치지 않은 앞부분들은 그 뭐 다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네. 뭐 이제 뭐 일반적인 상황 설명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더 페스타부터가 그 저기 위에 그 윗부분에 더 네. 페스타부터 이제 그 잡아주시면 더 페스타 in cuanto nel contratto era stata inserita una clausola que garantiva la presenza del fenomeno in campo per almeno 40 minuti. 그러니까 이탈리아 측에서도 지금 그 더 페스타와 이제 유벤투스 쪽에서 작성한 이 계약서 상에 이 호벤투스가 아니죠. 호날두가 최소한 45분 이상 반드시 출전할 것을 이 가란티 그러니까 그 보장하는 그러한 그 특별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블록을 쳤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가면서 이제 뭐 이탈리아의 어떤 이 언론들뿐만 아니라 일반 팬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이탈리아 누리꾼 이런 분들도 이 위약금 보상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들이 나뉘는 거죠. 어쨌든 이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조항 이 45분에 뛰게 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출전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계약서상으로는 문제가 분명히 된다고 얘기하는 누리꾼들이 일단은 많죠. 어쨌든 삽입이 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뭐 국제적인 어떤 그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그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유벤투스 팬들의 어떤 그런 그 누리꾼들의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건 그 이탈리아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유벤투스 팬들 사이에서도 이게 문제라는 거는 조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저도 이제 그 댓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본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조항상에는 45분을 반드시 뛰게 되어 있고 근데 그 뛰어야 되는 45분 동안은커녕 이제 전혀 필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물론 벤치에는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지는 않아요. 모르지도 않고 어쨌든 기사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누리꾼들도 이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 필드에 출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이것이 국제적인 소송으로 이제 그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물론 대처를 해야겠지만 조금은 좀 신중하게 어떻게 정말 어쩌다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그 악화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이 유벤투스 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요. 예를 들면, 이 구단의 이미지나 위상 이런 것들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유벤투스가 좀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팀을 이제 비판하는 이러한 기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거를 잘못했다고 생각은 해요. 잘못한 게 맞죠. 일단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유럽인들의 어떤 상호 무역 이런 데서 처음에 등장을 했고, 물론 동양에서도 계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히나 서양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지니거든요. 네. 계약이라고 하는 이 행위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서양의 철학 사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물론 인문학적으로 가게 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쪽 유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얘기들이죠. 실제로 뭐 지금은 우리가 유벤투스랑 호날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일반적인 축구 이적 시장에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걸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법정 싸움이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전이 되는 경우들이 네. 뭐 원체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제 뭐 이탈리아 누리꾼들이나 이런 콜리에 델로 스포르트를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유벤투스의 그 행위 자체를 아주 뭐 실드치거나 이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게 사태가 점점 번지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국 측도 그렇고 유벤투스 구단 측도 그렇고 서로 이제 합의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선을 찾아서 이렇게 매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역시 아까 같은 기사에 이어지는 기사들, 이게 같은 한 기사 안에서 다른 문단을 제가 이제 캡처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서울의 팬들이 호날두가 보는 앞에서 이제 메시를 이제 연호했다는 것이죠. 네.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모두가 이제 호날두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제가 역시 또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블록을 쳐놓은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뭐 거의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호날두가 필드에 전혀 이제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울의 팬들이 굉장히 배신감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 배신감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 해방 조치, 뭐 해방감 이런 것 뭐 그런 걸로 메시를 연달아 연호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정말 호날두의 영원한 이 라이벌이었던 메시를 계속 연호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호날두의 심기, 뭐 물론 이 기사에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자기가 와 있는데 모든 한국의 팬들이 메시를 연호하고 있다는 것이 뭐 기분 좋을 일은 아니겠죠. 밑에 이제 국내 축구 팬들도 자극시킨 바로 돌아가자마자 이제 이제 몸을 푸는 영상이 그러면서 나이스 투 백홈, 집에 와서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근육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통 문제는 이건 그냥 철저히 제 사견입니다만 근육통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피로가 쌓여 있고 그냥 뭐 짜증이 난 거예요. 비도 쏟아지고 습도도 높고 뛰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호날두의 이제 귀국 이후에 뭐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이제 뭐 메시를 연호했던 부분들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어쨌든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할 줄 아니까 이제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했던 부분들은 이탈리아 현지의 사람들, 또 현지의 누리꾼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 호날두, 우리는 메날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메호대전 이런 말로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 메시와 호날두가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양분하고 있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댓글들을 보면 10년을 끌어온 메호대전이 이제는 동료들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저도 7월 27일부로 끝났습니다. 10년을 끌어온 이 메호대전이 이 한 방으로 끝났다. 뭐 저도 그 얘기에 뭐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이러한 우리 뭐 이탈리아에서도 이걸 메호대전이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뭐 적지 않은 어떤 이 이탈리아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의 어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왔을 때의 뭐 그런 일들도 있긴 했지만, 적어도 메시가 유럽 내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뭐랄까요, 안 좋은 악평을 받거나 뭐 이러한 행동을 크게 한 부분들이 생각나지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저기 코파 아메리카에서 그 발언들이 되게 이례적이었죠. 정말 이례적이었죠. 코파에서 이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뭐 그러한 발언들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비쳤을 만큼, 메시는 사실 크게 뭐 축구 외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탈세건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또 팀 안에서 어떤 팀의 내분을 일으키거나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로 이렇게 뭐 군림한다거나 이러한 모습을 딱히 크게 보인 적은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기사님도
뭐 어떠세요? 기억나시나요? 아니, 메시가 딱히 없습니다. 네, 메시가 그렇게 크게 사고를 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는 축구 외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민감한 부분들이 걸려 있죠. 뭐 탈세도 뭐 당연히 뭐 좀 뭐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지금 미투 건 때문에 이제 뭐그 강간범 뭐 이런 것들로 그거는 약간 뭐 그냥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죠. 그러니까 워낙 예, 기록들이 다 옛날 기록들이어가지고, 예. 어쨌든 미투로 인해서 이제 그 성폭행 혐의에서 예. 완전히 자유롭지 그건 그렇죠.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축구 외적으로도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 데다가 이제 그 이번 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팀보다 자기를 우선하는 듯한 약간 예. 그러한 요소들. 약간 유벤투스 팬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좀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그럼 호날두가 안 뛰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다 열심히 뛰었잖아요. 저도 댓글 봤는데, 예. 호날두만 아니었으면 이 경기는 정말 재밌는 경기예요. 네. 골 많이 났죠. 네. 그 다음에 사실 경기 내용도 굉장히 훌륭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오스마르의 첫 골도 굉장히 네. 예, 좋은 골이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사태는 호날두가 제대로만 뛰어줬어도, 정말로 자기가 근육이 안 좋아서 하다못해 한 30분만 뛰고 교체된 이후에 그 기자회견장에서 말이라도 네. 내가 45분을 뛰기로 돼 있었지만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다 이해하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결론이었어요. 경기도 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1분도 안 뛰어서 이 사단이 난 거란 말이죠. 그 이후에 다른 여타 사건들을 빼더라도.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이 또 크게 그러니까 호날두한테 있어서의 상당히 이미지 파괴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뭐 축구적인 부분 제외하고 축구 외적인 부분에서 메시는 그러니까 바른 생활 사나이의 이미지가 있지만은 대신 서비스가 좋다는 인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네. 예, 많이 교류하지 않고 좀 이런 게 있는 반면에 호날두는 약간 조금 문제아적인 그런 기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팬 서비스 뭐 그리고 또 되게 팬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그렇죠. 약간 소통 이런 거 했었죠.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팬에게 되게 잘해준다, 어린애한테 되게 잘해준다, 먼저 다가간다 이런 건데 이게 다 파괴되는 한 방에 날아가죠. 다 깨지는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얘기가 빙빙빙 돌아왔는데 이제 이탈리아의 이 댓글들을 제가 본 것 중에서도 이제 뭐 메시와 그 호날두의 어떤 그 승부는 메시가 이겼구나. 뭐 이런 식의 저도 이게 입장이 우리 입장에서야 뭐 메시 이제 호날두가 우리를 한국에 와서 그러한 안일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사를 접한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어떤 말씀하셨던 팬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메시가 이제는 호날두에 보다 훨씬 더 이런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뭐 메시가 훨씬 더 좋은 선수인 것 같다라는 이러한 코멘트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K리그가 이제 그 유벤투스로부터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 기사들을 보시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그 우리 한국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됐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첫 문장에서 이제 뭐 alcuni avevano pagato anche più di 300 euro di biglietto 이 부분은 이제 뭐 몇몇 사람들은 300유로가 넘는 티켓 값을 주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지금 뭐 유로가 대략 뭐 한 1,500원 이렇게 한다고 치면 뭐 40만 원 넘었던 가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외의 이야기들 호날두와 이제 뭐 더 페스타 측의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45분은 반드시 뛰게 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다 들으셨던 얘기인 것 같고, 이제 역시 제가 이제 블록을 잡은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여기서부터 좀 논란이 될 만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 페스타 측은 이제 유벤투스에게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이제 요구를, 당연히 그랬겠죠. 이게 사실 기자님께서도 이제 뭐 축구장 여러 번 가셨겠지만 아무리 빅 이벤트에 스타들이 나와도 40만 원짜리 티켓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호날두를 보려고 정말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들이나 팬들이 몰려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뭐
호날두가 최소한 45분 출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의 절반 이상은 호날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6만 6천 명이라는 관객이 모인 거거든요. 이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물론 유벤투스가 세계 최고의 클럽들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은 과연 호날두가 없는데 6만 6천 명이 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는 힘들죠. 글쎄요, 제가 이탈리아 축구 팬이지만 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거 힘들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책정이 안 됐죠, 애당초. 애전에 그 가격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이제 요구하는 내용인데, 이제 클럽은 이제 클럽이 더 페스타 측에 이제 회신한 내용은 이 일족과 또래, 그러니까 그 호날두 본인 그리고 라레나 또래 감독, 그러니까 사리 감독 둘 다 그 호날두가 45분 이상 반드시 출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음을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감독이 그 호날두의 어떤 그 피지컬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근육 문제였겠죠. 근육 문제를 핑계라고 하면 좀 너무 단언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육 문제를 이유로 이 호날두를 뛰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 사성에 대해서 그 더 페스타 측은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냐라고 이제 항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항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유벤투스 관련 그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 굉장히 재밌네요. 뭐가 재밌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못 본 부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뭐 알고 있었고 뭐 그런데 출전 안 시키고 이런 내용들 다 나왔는데 더 페스타에서 유벤투스한테 전화를 했는데 관계자들이 안 받았다는 거죠. 피했다는. 지금 그 보여드린 기사상으로는 분명히 더 페스타 측에서 그 이거에 대해서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여러 번 노스트레키아한테 그것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복수로 썼으니까 여러 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나노리 스포츠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호날두가 안 나오니까 국내 기자들이 계속 더 파스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더 파스타니까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연맹에서 나와가지고 대신 이거 막 얘기하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연맹에서 중간 연결고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국내 기자들 막 난리를 치고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랬는데 더 파스타는 국내 기자들 전화 안 받고 또 유벤투스는 더 파스타 전화 안 받고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네요. 그냥 아마 그랬겠죠. 더 페스타도 유벤투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그걸 기자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더 페스타 측에서도 이게 어떤 반응이 올지 뻔히 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답변을 들어야 이제 자기들도 회신을 내놓을 텐데 얘네들이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자기들도 못 받고 답이 없는 거죠. 네, 계속해서 그 같은 기사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이제 그 사리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공식적인 기자회견 장면에서 나왔던 언급이죠. 뭐 호날두가 이제 근육 문제가 있어서 근육이 필요해서 결국 이 코칭 스텝이랑 그 감독이 호날두를 출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이제 그 중간 머리 기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제 내용들을 보면 사리 감독이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마우리치오 사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보면 이 코리에 델로 스포르트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누가 한국 측 인사가 제보를 계속 해주는 것 같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리 쪽에서 보면 중립이라고 할 만큼 우리 쪽의 그 어떤 사정이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사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우리치오 사리 아베바 프로바토 스페니엘 포코, 그러니까 이 사리 감독이 이제 그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서 이제 그 사태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이걸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리 감독이 하는 얘기들인데 호날두가 처음에는 다른 경기들 앞에 뭐 저기 싱가포르였죠. 싱가포르, 그다음에 중국 여기서 있었던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그 경기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적게라도 어쨌든 뛸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호날두가 좀 약간 그 근육에 문제가 와서 감독이랑 이제 뭐 코칭 스텝에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얘기를 실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리 감독이 말한 것은 호날두가 우리에게 그 감독이 나와 그 팀 코칭 스텝에게 근육에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뛰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리 감독이 그 네드베드 부사장이죠. 네. 네드베드와 그 다음에 호날두 본인들과 같이 이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고 네. 결국 삼자회담을 네, 했다는 거는 이건 얘기도 다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네드베드와 호날두 그리고 사리 감독 셋이서 결국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보다는 이제 뭐 결국 호날두를 이제 뛰게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처음에 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냐는 이제 한국 기자들의 그 이제 정말 이 파도와 같은 그 질문에 대한 네. 공식적인 대답이었죠.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장이 재밌습니다. Ma le spiegazioni del tecnico bianconero non avevano soddisfatto avevano soddisfatto i giornalisti asiatici. 그러니까 하지만 이러한 그 사리 감독의 그 이러한 해명들이 이 한국의 기자들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 뒤 제가 이제 블록 잡은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그 기자가 되게 재밌게 썼어요. 그리고 결국 이 질문 계속 이어진 질문에 사리는 아베바 페소라 파첸자 결국 정줄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정줄을 놓아서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발언이 나옵니다. 세레이 몰레 베니레 인 이탈리아 에베데르 조카르 로날도 로빠고 요일 빌리에또.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가 이제 여기서 이탈리아 기자가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 사리 감독이 실제로 이 문장을 하는 부분을 한 50번쯤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리 감독이 여기서 말한 것은 여기서는 기자가 레이라고 썼는데 원래 이 사리 감독이 쓴 단어는 시뇨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알베르토의 말대로 존칭어를 쓴 거는 맞아요. 당신이라는 당신인데 좀 이렇게 그 상대의 격을 높여주는 그 혹격이거든요. 그래서 시뇨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동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그 알베르토가 얘기한 대로 사리 감독이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했다.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그 세 다음 이 가정문에서의 그 이 인칭도 일반적으로 상대를 부르는 2인칭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3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베르토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 사리 감독이 한국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낮춰 부르기 위해서 반말로 얘기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비행기표를 내주겠다라고 했던 이러한 그 제가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탈리아식 유머가 여기서도 지금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una conclusione non proprio amichevole di una amichevole e di una giornata convulsa. 그러니까 이러한 전혀 이런 친선전의 어떤 그 기자회견장에서 전혀 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러한 우호적이지 않은 이러한 결과로 끝이 나버렸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오센 기자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사리 감독이 이렇게 2인칭이나 이런 걸 써서 기자들을 이렇게 낮게 말한 건 일단은 그건 확실히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전공이 이탈리아어고 10년을 이탈리아에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 기사가 나가고 댓글들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농담할 상황이냐?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식의 농담을 이탈리아에서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요? 이런 식의 농담. 아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독일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롱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농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탈리아가 거기다가 까놓고 말하면은 저 존칭을 썼다는 것도 그것조차도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마치 살살 긁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가지게 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이렇게 빈정상하게 할 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봤을 때는 그런 뉘앙스로 읽혀지지는 않았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게 일단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그 이탈리아식 유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 빈정사에서 금방 대파 싸우긴 하지만 또 금방 화해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어떤 일종의 국민성인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리 감독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매기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이게 한국 조롱하는 거지 이게 농담할 상황도 아닌데 이거 제정신이냐 아닌 거 맞습니다. 아닌 건 맞는데 그리고 어쨌건 진심은 아닌 건 맞잖아요. 아니 진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한 사람당 200만 원 누가 계산했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존칭을 썼고 이게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면은 그런 그러면 식으로 얘기를 안 예,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이탈리아식 농담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게 진심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당 왕복 200만 원, 100만 원씩만 잡고 100만 원씩만 잡고 6만 6천 명의 200만 원 잡아야죠. 왕복인데. 왕복이니까 200만 원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계산을 했는데 6만 5천 명이 만약에 다 간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6만 5천 명이 실제로 이거 환불해라. 나 보러 가겠다 한다 그러면 1,300억이에요. 1,300억. 호날두 몸값이 호날두 몸값. 그 지가 다 내겠어요 설마? 이게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 정서나 기본적으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농담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자회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러한 서로 이렇게 약간 빈정상하게 하고 비꼬는 이런 농담하다가 또 피 터지게 싸우다가 또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제가 썼지만 이 부분은 사리 감독이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항상에 45분을 반드시 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서상에 써져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 띠꼈다는 말 써도 되나요? 해요. 네네네. 네, 어쨌든 이제 그 호날두를 안 띠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상황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든 본인 딴에는 여기서는 딴에는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본인 딴에는 좀 이렇게 이러한 농담을 던져서 좀 이렇게 또 어쨌든 통역하고 있던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그 알베르토 몬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유하게 넣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딴에는 블랙 유머, 블랙 코미디라고 시전했는데 정말 요즘 쓰는 말로 그야말로 갑분싸가 돼버린 거죠. 네. 제가 볼 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알베르토는 그거 한국 그 정서 아니까 그걸 그냥 넘어간 거고. 넘어간 거죠. 제가 볼 때는 알베르토는 굉장히 잘한 저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통역자가 모든 말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아주 공식 뭐 아주 이렇게 이 위험을 갖춰야 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일단은 뭐 축구 감독의 어떤 이 경기 후 오피셜한 그런 기자회견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번역했다가는 통역했다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역하고 번역은 그 문화에 맞게 우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워낙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예 넘어가 버린 거긴 하지만요. 아마 생각이 안 났겠죠. 여기서 이거 어떻게 아니 자기도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이걸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분명히 그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뭐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베르토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사려 깊고 굉장히 센스가 있는 친구예요. 근데 지금 자기도 지금 눈앞에서 지금 기자들이 눈 벌게 가지고 달려드는 게 보일 텐데 거기에 농담을 그대로 통역했다가는 한국 기자들이 다 진짜요? 그럼 진짜 보내줘요? 이러면서 막 덤벼들었을 거라고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을 건너뛰지 않았나라고 저는 나름대로 관심법을 시전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뭐 알베르토의 대응이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사리 감독이 이 상황에서는 농담은 굉장히 부적절했고 자기의 의도와 정반대로 흘러갔고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차라리 하지 않았어야 할 하지 말았어야 할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사리 감독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심각하죠. 과거 특히 이제 만치니하고 에이라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런 표현은 뭐 유튜브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말 못 배워먹은 말버릇이었죠 정말로. 만치니한테 게이 같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만치니가 이건 차별적인 언어다. 아주 차별적인. 이거 좀 약간 이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좀 거칠어요 말투가 굉장히 거칠고 특히 만치니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옛날부터 좀 로베르토 바조와 함께 이제 당대의 미담 축구 스타로 유명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만치니에게 이제 뭐 게이 같다 뭐 이러한 굉장히 성차별적이고 소수자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고 그 외에도 뭐 케파 첼시 시절에 뭐 케파와의 어떤 그런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축구 감독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제외하고서 어떤 인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상황을 읽지 못하고 부분들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쨌건 그 외에도 뭐 유베 뉴스라던가
그리고 또 일 비앙코네로, 그리고 또 이제 칼치오 메르카토랑 또 이제 스포르트 메디아셋, 그 다음에 이제 디마르지오. 예, 뭐 어쨌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유명 언론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다. 네. 예,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디마르지오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제 뭐 꽤 이제 널리 알려졌다고 보여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흥미있었던 것은 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이제 그 스포츠 일간지 네. 코리에르 델로 스포르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투토 스포르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투토 스포르트의 반응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투토 스포르트가 대표적인 아주 예. 대놓고 친유배죠. 유벤투스 예. 언론이기 때문에 과연 유벤투스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발언점을 잡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투토 스포를 또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예상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코리에에서 나오는 사진 거의 같은 사진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사의 뭐 방향성 이런 것들도 그냥 정말 그냥 코리에에서 얘기한 것 중에 정말 드라이한 내용들 뭐 그러한 내용들만 가져와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지금 뭐 이게 그 유벤투스의 어떤 이런 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은 예.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제타 코리에레 그리고 투토스포르트 중에서 코리에레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 실제적으로 이 사건에 사태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입장을 어느 정도는 좀 적당히 잘 전달해주고 있는 그러한 언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K리그 연맹에서 지금 뭐 유벤투스 쪽에다가 항의서를 보냈다라고 하고 네. 심지어 뭐 그게 사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건 믿기지 않는 일이었었는데 경기 그 경기 앞두고 그 80분 경기 그러니까 전반 40분 경기 시간 축소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 10분 이게 그러니까 뭐 K리그 연맹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거기서 뭐 만약에 이걸 관철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위약금 내고 그냥 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그렇게 좀 대차게 얘기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또 뭐냐면 또 그렇게 잡아놓고서 또 일정은 또 더럽게 잡아놨어요. 예. 뭐 저 으라차차 만수르 출연권도 일단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쨌건 애초에 그쪽에서 거절을 했었다면서요. 으라차차 쪽에서. 그랬던가요? 저 일단 제가 들은 바는 어쨌든 출연 뭐 얘기가 오고 갔던 것까지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사인회 내지 뭐 여러 하여튼 그 시간에 할 수 없는 수많은 건들 다 잡아놨더라고요 이미.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돈벌이 수준으로 그냥 생각하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냥 돈벌이 수준을 생각을 했다 하면은 최소한 그 다음날까지 머무는 걸로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결코 다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경기도 못 뛰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사인회니 뭐 방송 출연이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유벤투스의 계획은 토요일날 경기를 하는 거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K리그 연맹에서 그때 우리 이제 K2 리그 경기가 있어서 일정을 그래서 토요일날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26일 날로 하는 걸로 이제 그게 변경이 된 거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선수들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회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끝나면은 이틀간 휴가를 주겠다. 이거는 실제로 돌아가서 바로 휴가 갔거든요, 저는. 아예 이제 호날두는 그냥 토리노도 안 가고 바로 그냥 스페인으로 갔고 호날두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은 이제 토리노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산식을 가졌다라고 해요. 해산식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벤투스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 더 페스타 측에다가 휴가를 그렇게 가면은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뛸 것이다. 열심히 뛸 것이다.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뿔인 거죠. 예. 그럴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틀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사인회 이런 일정들을 그 다음날로 미뤘어야 돼요. 미뤘어야죠. 예. 그래서 딱 그날은 입국해서 경기만 하고. 예. 푹 쉬고 그 다음에 사인회 같은 거 다음날 하고 그리고 저녁에 출국해서 이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좀 이렇게 그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뭐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뭐 다 잡아놨다가 취소하고 뭐 선수들은 뭐 호텔에 들어와서는 뭐 쉬지도 못하고 나간다고 그 호텔 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경기장으로 바로 가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사인회장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쓸데없이 호텔은 왜 잡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시아 투어를 정말 그냥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예.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도 너무 티가 나버리는 거죠. 좀 많이 씁쓸한 거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날두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팀이 다 그렇게 했는데 혼자서만 지금 마드리드로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해단식 같은 것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유럽이 이제 뭐 어떤 개인주의 때문에 뭐 이렇게 단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어떤 단합대 이런 걸 요구하거나 그런 게 우리보다 덜하긴 합니다만은, 또 거기서 슈퍼스타가라고 해서 팀의 움직임하고 상관없이 혼자서 그렇게 마드리드 날아가서 다음날 아침에 자기 말한 게 무색하도록 허리 운동하는 그런 영상 올리면 한국 팬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결코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기가 힘들겠죠. 네. 거기다가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똥을 밟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호날두가 한국을 무시해서 뭐 그런 건 아니냐고 생각하고, 뭐 중국 쪽에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친절했던 호날두가, 예,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다면은 중국 중국 가서는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중국에서 조금 하지만 싱가포르였으면 똑같이 그랬을 놈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걔는 호날두는 진짜 여태까지 봐왔을 때 항상 느낀 거지만 굉장히 기분파거든요. 기분 안 좋으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8 러시아 월드컵 훈련 과정에서 기자들이 찍으니까 사진기 뺏어가지고 호수에다 집어던진 거잖아요. 기분 나쁘면은 막 해. 예, 막 하고, 기분 좋으면은 또 막 신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첫날 일정이었으면은 굉장히 잘해줬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라틴 계열이잖아요. 예. 라틴 계열이죠. 물론 메시도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만, 뭐, 모르겠어요. 이 전형적인 약간 그 라틴 계열의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네. 신날 때는 막 신났다가 기분 나빠지 기분파 막 하고 그러한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김현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국, 뭐 중국, 싱가포르였으면 싱가포르는 정말 기사가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아시아의 뭐 축구 소국이라고 무시하냐 뭐 이런 기사 당연히 나왔을 거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또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에 3경기째잖아요. 예. 이게 하다못해 2번째 경기만 됐었어도 45분 출전 정도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리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애를 그렇게 풀타임을 뛰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 투어 특히 조항이 있었던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면, 그리고 이게 투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을 풀타임을 뛰게 하고 호날두는 아꼈어야죠. 이 모든 나라들이 자기 팀을 부른 게 물론 유벤투스의 다른 돌아온 부폰이나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메인이 호날두라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인데, 이 세 나라의 골고루 이렇게 보여주게 하려면 중국전에서 이렇게 풀타임을 뛰게 하면 안 됐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러니까 뭐 편을 든다기보다는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예, 어쨌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사리 감독의 문제의 인터뷰와,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 언론들의 반응,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예, 그럼 다음 방송에 봐요. 안녕. 고맙습니다. 예.